이게 과연 득이 될까? 이거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요것만 알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건물 샀을 때 이득을 가지고 같이 비교해 봐야 되는 거죠. 강남빌딩 황 소장. 반갑습니다. 강남빌딩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업을 하면서 목돈이 어느 정도 생겼을 때 사업에 투자해야 될지 아니면 뭐 부동산에 투자해야 될지 이건데, 보통 금액이 작거나 집이 없는 때는 집을 사야 된다는 건 다 누구나 다 똑같이 가요. 1번 스텝은 누구나 다 밟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거 건물로 가야 되나 아니면 부동산 투자보다는 내 사업에 더 투자해야 되나, 사실은 상황마다 다 달라요. 왜냐하면 보통 사업을 해가지고 내 집을 먼저 사는 경우 있고, 사업을 하면서 내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을 분양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집을 사는 경우도 있고. 근데 모든 상황에서 집은 빠지지가 않습니다. 아주 과거에는 집을 한 채 사고 두 채, 세 채, 네 채 이렇게 늘려갔죠. 근데 지금은 그 늘려가는 게 안 되니까 목돈으로 쌓이는 거죠. 사업의 분야마다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고, 그게 안 들어가는 사업이 있죠. 병원 안 들어가요. 확장하기 전에는 병원에 뭐 돈이 막 계속 더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시설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계를 더 넣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자재를 사와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건 원래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자재를 많이 사오면 더 싸게 사온다든지 쟁여놓으면 뭐 이렇게 득을 볼 수 있는, 이거 여기에 해야 되냐 아니면 건물을 가야 되냐, 이거는 사실 사람마다 다른데, 일단 금액적으로 기준을 잡으면요, 1년에 뭐 몇십억 정도가 잉여자금이 쌓인다, 이거는 건물로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 정도가 되면 사업에 웬만큼 투자하면서도 쌓이는 거예요. 이거는 건물로 무조건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중간일 때가 문제인 거죠. 1년에 한 15억 쌓이는데, 그래도 이거 회사에 더 투자하면 더 될 것 같고, 아니면 일로 가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럴 때 이제 결정하는 게 뭐냐면, 회사를 운영할 사무실을 분양받는 경우들이 있죠. 인근의 근처에. 이 고민 사이에서 하다가 그러면 둘 다 되는 거, 땅 따먹기 식으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정도가 되면 사실은 건물로 넘어와야 됩니다. 원래는 이 스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임대로 하다가 그 뒤에 돈 벌어서 집을 사거나, 아니면 사무실 하다가 사무실 이쪽 뭐 분양을 받거나, 아니면 인근에 있는데 분양받아서 글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업에 뭐 예를 들어서 영속성이나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돈을 벌면 사무실은 계속 거기서 운영하고 집은 하나 사고 그 뒤에 바로 건물로 가야 돼요. 이 건물로 가고 나면 뭐가 되냐면, 건물로 갔을 때 얘가 몇 년 지나서 가격 오르면 여기서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서 대출해서 사업에 다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얘는 돈을 벌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물론 내 돈을 사업에 투자해도 돈이 벌리죠. 돈이 벌려서 건물 살 수 있는 돈이 나올 수도 있죠. 그쵸? 근데 이거의 확률보다는 이거의 확률이 사실 더 높거든요. 그럼 이걸 해서 이거 빼서 다시 할 수 있는, 여기에 투자해서 그럼 들어오는 돈을 더 키울 수 있다. 그게 한 2배 정도 키울 수 있다? 이거 먼저 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다, 길게 봐야 된다, 그럼 이거 해놓고 그 타이밍에 얘가 돈을 지급해 줄 수 있거든요. 1년에 한 10억이 무조건 넘어간다. 예를 들어서 잉여금이 뭐 쌓이는 게, 내지는 나는 집을 이미 샀다. 그럼 집 팔고 합쳐서 건물 사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집을 사면 돼요. 왜냐면 그 정도가 되면 집값은 내가 벌어서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집을 사는 거를 어떻게 보면 인생의 숙제로 삼는데, 이분들한테는 숙제가 이미 한 거나 마찬가지, 이미 한 사람도 있고, 요새는 학교 가기 전에 구구단을 외우잖아요. 그게 숙제일 수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한테는 그게 숙제는 아니잖아요. 소득이 그 정도로 높으면, 사업이 잘 돼서 소득이 높으면 집 사는 거는 나한테 큰 이슈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지역에나 웬만한 건 다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집 사고 나서 사무실 조금씩 넓혀가면서 내가 분양받거나 사가지고 뭐 지산 이런 걸 사서 넓혀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이거 더 몇 개 더 사고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거에 뭐 분양 상가나 이런 것들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가버리면 돈이 흩어져서 안 돼요. 재테크의 기본은 돈을 뭉치는 거예요.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내가 100평 쓰는데 10평 저기 10평 저기 10평 저기 이렇게 안 하잖아요. 뭉치잖아요. 재테크도 똑같아요. 뭉쳐서 하나로 확실한 걸 가야 돼요. 내가 하나 클리어했으니까 그 다음 둘, 셋, 넷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집 샀으니까 사무실 사고 그 다음 건물 사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집 샀어요? 건물 살 때 합쳐가지고 건물, 그 다음에 집 사면 되는 거죠. 내지는 그 다음에 집 샀어요? 그 다음에 그 원래 건물 샀던 거 있어요? 합쳐가지고 그냥 물론 1년에 뭐 30억 이상이다, 뭐 50억 이상이다, 그럼 집 원하는 거 사서 그냥 해놓고 이걸로만 계속 가도 돼요. 근데 잔잔하게 나눌 필요는 전혀 없죠. 50억 있는데 뭐 10억씩 5개, 이거 안 돼요, 안 돼.
꼭 필요 투자는 반드시 해야죠. 이거 필요 투자를 안 하면서 뭐 건물 사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반드시 꼭 필요한 투자는 해나가면서 우리가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영위 되는 게 첫 번째. 왜? 얘가 잘 돼야 얘도 하든 말든. 얘가 안 돼버리고 망해버리면 아무리 뭐 건물이 올라간다고 해도 갖고 있다가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얘 안정적으로 하는 게 일단 첫 번째예요. 그리고 얘 소득을 높이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되고 있다. 그러면서 잉여 자금이 생겼다. 그러면 여기에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 할 것이냐 그 단계에서는 여기 하는 게 맞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사업을 앞으로 몇 년 할 수 있을지 내지는 이 사업 분야가 앞으로 어느 정도 갈지 사업마다 지금 요 정도면 되겠다. 내지는 지금이 맥시멈이다. 이제 시작이다. 이거 하는 분의 그 업계에 있으신 분은 다 감이 온단 말이에요. 이 정도 소득을 버는 분이라면. 그러면 이거 더 늘리는 게 맞다, 안 맞다. 요거는 감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투자해놓고 다음 타자에 그러니까 뭐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들어올 사람 누군가에게 팔아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그거는 하긴 해야 되겠죠. 근데 투자로서만 봤을 때 이게 과연 득이 될까? 이거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요것만 알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건물 샀을 때 이득을 가지고 같이 비교해 봐야 되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돼 있고 장기로 봐야 된다. 그때는 건물 사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넓힐 때도 그 다음에 받아줄 사람을 생각하고 사업에 더 투자를 할지 말지를. 근데 그 사업을 받아줄 사람이 가족이냐 외부인이냐. 자녀가 대를 물려서 하겠다. 뭐 확장해도 된다고 생각해. 근데 자녀가 받을 생각이 다 있진 않거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 확장보다는 이걸 하는 게 맞지. 근데 이 사업을 계속 하겠다. 그리고 이 사업이 앞으로의 뭐 시대의 흐름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성장될 것 같다. 그러면 이거 해야 돼. 그러면 이거 해야 돼.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사업 분야마다 사실 이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무조건 제가 말한 기준으로 딱 잘리진 않거든요. 근데 그 사업하는 분이 오면 제가 그건 답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저렇게 하는 게 맞다. 네. 사업하시는 분들이 왜 건물을 투자를 하시게 됐냐라고 여쭤볼 때 사원이 많이 늘어서 확장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임차 내느니 내 건물에서 하겠다 해서 건물 알아보게 됐다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게 이제 지방에서 꼭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서울이나 강남으로 와도 되는 경우도 있고 이 두 가지로 사실은 나뉘죠.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거에서는 건물을 사서 여기서 확장하는 것보다 여기는 임차로 하고 여기 사는 게 무조건 많죠. 그리고 여기에 와서 해도 되는 경우는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는 거고. 그럼 전자에서는 왜 여긴 임차로 하고 여기다 사야 되냐. 돈은 불어나는 데 놓고 사업은 하기 편한 데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돈이 모이다 보면은 또 이 돈을 가만히 두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여기저기에 투자해달라는 데도 있고 뭐 이런저래 막 제의도 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의를 우리가 생각할 때 판단을 할 때 저는 일단 무조건 안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돈을 이렇게 벌었는데 돈 필요한 애한테 돈 주는 것보다 내가 번 방법으로 내가 더 버는 게 사실 맞는 거지. 지금 못 벌고 있는 애한테 투자하는 게 과연 나보다 더 득이 될까? 물론 세계적인 투자가나 이런 사람들은 제 얘기가 틀렸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투자하는 게 본인 업이니까. 네, 그거는 다른 거죠. 자기 업에서 자기가 잘 벌고 있으면 이게 최고거든요. 근데 이제 혹할 때가 있죠. 누군가가 돈을 많이 벌고 화려한 모습을 보여줄 때. 이제 저도 오래 사업을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봤을 거잖아요. 뭐 누군가가 막 좋은 차 막 진짜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막 이런 거 타면서 지방에 뭐 엄청 타운하우스 큰 데 살면서 막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뭐 투자를 뭐 이렇게 유치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투자하면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받을 수 있고 뭐 그런 얘기를 저도 막 들어봤을 거잖아요. 그래서 만나 보면 화려해요. 뭐 막 하고 있는 거나 막 뭐 차나 뭐 그리고 그 사람을 소개해준 누군가도 그런 얘기를 막 하고 그러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의 겉모습은 저는 사실은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혹합니다. 막 좋은 차를 막 여러 대 막 만날 때마다 막 바꿔갖고 오고 막 이러니까 이제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뭘로 돈 벌었는지 물어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두 명을 만난 적인데 한 명은 무역이라고 했고 한 명은 시행을 한대요. 본인보다 잘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어디에 시행을 했대요. 그래서 시행 어디 주소 시행해서 그냥 그랬을 텐데 위치를 보니까 그랬더니 뭐 관리를 해서 많이 번다고 관리비 뻔한데 근데 시행해가지고 관리해서 저 정도를 탄다? 얘 사기꾼이구나. 네. 왜? 입출금이 안 맞으니까.
들어오는 게 10인데 쓰는 게 100으로 보이니까.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걔가 아무리 딴소리를 해도 들어오는 게 뻔한 건 내가 아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겉으로 보여지는 걸로 뭔가를 유치하려고 하는 거는 일단 사기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실을 물어봐야죠. 어떻게 돈 벌었는데 무슨 일 해? 이거 뭐 특정 전문직이라 가지고 하여간 어떤 전문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돈 많이 벌고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상식선에서 납득이 안 간다?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건 100%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확인을 해봤어요. 저의 친척 동생의 남편이 그 업계에 있어서 물어보니까 이상하다. 저는 이거 아니구나 생각하고 이게 6개월 남았다 얘는 딱 보니까. 근데 이제 6개월 뒤에 해외로 도망갔다가 갔다 와가지고 감옥 갔다가 나오고 주위 사람 다 피해자 양산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제 명을 달리하고 뭐 이런 아무리 화려하고 돈이 많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내가 투자를 한다고 치면 일단 전 안 하지만 그런다고 하면은 검증을 해본다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수익이 되고 있는지는 적어도 알아야 되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걸로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뭔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네, 그거는 실력과 그거는 다른 거잖아요. 화려하게 입고 있다고 해서 운동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나 똑같아요.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내실과 보여지는 거는 지금 시대는 그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 뭔가 결정을 할 때 겉모습이냐 내실이냐 뭐를 보고 판단해야 될까요? 당연히 내실을 보고 판단해야죠. 누군가를 상대하든 사업을 결정하든 내가 사업 결정에 있어서 판단하는 거는 뭐예요? 그럴싸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싸해 보이는 건물을 사는 게 아니라 내실이 있는, 즉 입지가 좋은 걸 사는 게 우선인 거죠. 자산은 불어날 곳에 두고 사업은 이제 돈 벌리는 데서 하라고 하셨잖아요. 편한 데서? 네, 편한 데서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내 사업을 갖는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 버는데?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다는 거예요. 몇 명이 써야 되는지, 어느 정도 위치인지. 투자와 사옥은 나뉠 때도 있고 합쳐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합쳐지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돼요. 최근에 2, 3년 동안 사옥을 짓거나 사는 그런 붐이 좀 있었는데 지금 잘못된 데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업을 영위하기에 좋은 위치와 부동산을 투자하기에 좋은 위치는 같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다르거든요. 대부분 다른데 강남에 내가 사업 갖는 거 자체를 큰 의미를 두고 사업하기 불편한 골목 구석 안쪽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들어가 있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지금 죽도 밥도 안 될 거예요. 사업 운영하면서도 불편하고 향후에 부동산 자산 가치도 그냥 그럴 거예요. 그거는 투자와 사업을 혼동해서 그런 거예요. 두 가지를 꼭 합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빠르면서 짐 많이 실리는 차가 있어요. 빠르면서는 스포츠카인데 짐 많이 실리는 건 SUV죠. 두 개 합쳐진 거 우루스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값이 비싸다는 거잖아요. 합쳐지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SUV를 빠르게 튜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면 스포츠카에 짐 많이 실으려고 하면 뭐 잘못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비싸면 괜찮아요. 자금이 충분하지 않으면서 충족하려면 스포츠카에 뒤에다가 뭐 캐리어를 달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결정을 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불어나는 곳에 투자를 해놓고 사업은 사업 영위하기에 좋은 곳에 임대를 쓰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더 벌면 이걸 합칠 수 있는 더 좋은 위치를 가는 게 맞죠. 네. 억지로 지금 어거지로 만들어 놓는데 많죠. 지금 너무 많죠. 사업장을 확장한다는 그만큼 잘 됐기 때문에 확장하는 건데 이제 그거를 평수 넓은 데로 가려다 보니까 이제 완전 안쪽 가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제 사업하는 분들도 본인 사업에 대해서는 기준이 명확할 거예요. 근데 그 명확한 기준을 한 번씩 어길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원치 않는 결과를 얻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분야의 원칙을 제가 얘기해 드리는데 이 원칙에서 벗어나면 무조건 그거는 뭐 원치 않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건 100%예요. 제가 입지 8법칙 써놓은 거 제가 지키는 원칙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책도 그렇고 영상에 지금 6개까지밖에 안 올렸지만 그건 뭐 자명한 사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틀리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 맞는 말이니까요. 저도 그걸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기저기 한다? 그거는 야 빨간불에 좀 건너가면 어때? 사람 없을 때 그러다 사고 나죠. 네, 사고 안 날 것 같지만 사고가 납니다. 네, 주택가 안에다가 웬 사무실? 아파트 단지에다 하죠 왜?
강남빌딩 황 소장.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자금이 생겼을 때 사업에 투자해야 될지 이거에 뭐 부동산에 투자해야 될지 이거는 지금 영상에서는 딱 나누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사람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니까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한 것들은 전체적인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사이에서 당사자에 맞는 거는 케바케로 한번 더 깊게 살펴보는 게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